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이 삶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연구해 가고 있는 홍 교수입니다. 머신 딥러닝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연구해보고 실생활에 활용해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바이오 시그널,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에서 수행했던 연구들인 것인데요. 가장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뇌혈류, 뇌파를 측정하고 그 신호의 특징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온몸이 마비되셔가지고 팔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생체 신호를 활용한 키보드, 마우스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중계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의 심장 박동을 추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누적된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적된 질병을 관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졸음 운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귀 속에 이어폰을 꽂고 그 이어폰 속에 뇌파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신호의 특징들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이 졸음의 단계에 빠져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졸음 운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뤄내고 있어요. 먼저 2,000건 이상의 이러한 추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1년간 100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의 사람들이 졸음 운전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급작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혹은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차량이 우리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신호 분석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로즈에서는 3대 킬러가 즉 가장 큰 사망 원인 3대 원인 중에 단지 술도 마시지 않았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닌데 피곤했던 것 이유만으로도 사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3D 운전 환경을 만들고 졸음을 유도하여서 그 졸음이 발생하였을 때의 뇌파와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그것을 머신러닝 분석하여서 이 사람이 졸음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연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AI가 사람을 돕는 꿈을 동기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 실력을 늘리고 싶은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러한 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특수부대 훈련을 모사해서 어떤 팀원의 인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분께서 입속에 들어가 있던 진흙을 뱉어내려다가 침을 뱉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서 이 훈련관들께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게 된 건데요. 아마 올해 최고의 유행어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인성에 문제가 있고 개인주의가 심한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 팀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일상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인성에 문제가 있냐.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 나가게 되면 실력에 문제가 있냐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건장한 분들은 아닐지라도 이분들 포스 못지않게 어떤 당락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야. 너의 실력을 증명하라. 이런 미션을 주곤 합니다. 그러면 그 실력 증명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 교수가 되기 전에 어떤 실력을 검증하는 면접자의 입장도 있었고 또 면접관의 역할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영역마다 달라지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되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뭐 가상의 어떤 알고리즘을 그냥 설명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정말 실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한 빠른 논문을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하거나 혹은 분석해서 발표해보라, 이런 미션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GitHub와 같이 기록이 남는 어떤 우리의 그런 프로젝트, 우리의 업무 경험이 실제로 포트폴리오로 남아있게 되면은 이 앞선 부분에 있어서 라이브로는 긴장하거나 뭐 그래서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런 경험들을 실제로 눈앞에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GitHub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입니다. 이런 개발자분들이 함께 서로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레퍼지터리, 이 보관함에다가 특정 사이트도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이트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레퍼지터리, 이 보관함에 이 코로나고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초반에 일어났을 때에 그 확진자분들의 동선들을 어떤 지도 형태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영문 버전이 없을 때였어서 한번 영문 버전을 도와드려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조금 토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조금 소소한 프로젝트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인데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불러오고 이 확진자분들, 첫 번째 확진자, 세 번째 확진자, 이런 부분들의 이런 위치를 그분들이 계셨던 위치를 이렇게 표기해주고 나중에 루트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여기 첫 번째 분이었고 요게 이제 세 번째 확진자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요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었으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루에도 몇백 명씩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구현을 배우는 재밌는 경험이었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되어서 나중에 혹시 내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내 노력이 필요하게 되면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 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경험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러한 GitHub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우리에겐 기초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머신러닝의 이론 공부라던가 기초 코딩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제가 느꼈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론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혹은 기초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엄청 많진 않아요. 물론 어떤 수식을 다루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집중이 될까요? 저는 재밌을 때 집중이 됩니다. 어릴 때 놀이나 게임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롤이라던가 조금 전세대는 와우, 그 전세대는 뭐 디아블로 혹은 리니지, 다양한 놀이거리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제가 느낀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특히나 먹을 것, 우리가 진짜 배고플 때 냉장고를 뒤진다거나 혹은 진짜 배고플 때 배달 어플에서 무엇이 맛있을지 막 검색할 때의 그 탐색 능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게 되지 않나요? 막 분석하게 되죠.
그 리뷰도 계속 찾아보게 되고 별점도 확인해 보게 되고 네. 그리고 금전적 이득이 생기면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는 아직 많이 공감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5분만 집중하시면 200만 원이 생깁니다.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 5분 동안 집중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다수의 분들이 5분간 집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앞에 먹을 것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 상당 부분 금전적 이득에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경제 공부를 많이 배우지 못했었어요. 사실 우리 학과 그런 교과 과정 중에는 그런 금융과 관련된 공부는 많이 못하게 되죠. 네, 특히 국영수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요. 집중하게 만들 예제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MBTI가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사진 같은 걸 이용한 닮은 꼴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에 있어서는 수익 창출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 많이들 집중하게 돼요. 요즘에는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N잡이라고 해서 N가지의 어떤 일들에 집중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예를 들어서 전자책을 만들다거나 혹은 영상을 만든다거나 혹은 어떤 작은 알바들, 크몽이나 탈인과 같은 곳에서 알바를 통해서 작은 강연을 통해서 소소한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재미 혹은 수익 창출로 스스로를 동기부여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지도록 만들어보는 거죠. 집중력이 높고 낮음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남는 것이 있는 경험, 남는 것이 있는 경험을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보람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 늘려가는 것에 있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교환을 찾아보다가 조코딩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코더분을 보게 되었어요. 원래 코딩과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신데 다양한 실제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도움을 주는 만큼 인기도 얻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만드신 하나의 실무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얼굴의 특징을 잡아서 특정 동물의 상으로 학습을 시키고 강아지 상입니다, 고양이 상이다, 이런 말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SNS에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테스트 같이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동물살 테스트로 검색을 했을 때에 이런 게시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고, 이런 각자의 사진들을 찍은 다음에 귀여운 강아지상 이렇게 이런 동물상에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을 해보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었고, 이렇게 SNS 공유가 한 3만 회 이상 된 되게 훌륭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죠. 조코딩님의 성공 사례는 그래서 실제 아마도 그 수익 사이트에서 찍힌 금액인 것 같은데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고, 결론적으로 5일 만에 쿠팡에서 10만 원, 에드핏에서 200만 원, 에드몹에서 2.5만 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 이상의 큰 수익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퍼즐을 맞추거나 레고를 조립하거나 과학상자를 만들거나 이런 조립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재밌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조코딩님께서는 5분 만에 웹페이지를 만들고 3분 만에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영상이 5분이고 3분이지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연습하는 거는 5분 3분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리가 가능한 경험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은 돈 버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서비스는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실제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with 구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글과 함께 만들어져 있는 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기존에 뭐 곰상, 공룡상, 토끼상 이런 각각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들을 이렇게 입력 데이터로 주고요. 이것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만들게 됐고, 이 모델에 추출을 한 것을 그 웹페이지 입력 부분에 넣게 된 겁니다. 그 웹페이지 서비스 부분에 넣어주어서 결국에는 출력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것을 할 때에 이 구름 IDE라고 하는 개발 환경, 이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하는 이 환경 구축하는 무료 웹사이트와 기존 머신러닝 API, 즉 아까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API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능만 가능하도록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한정할 수 없겠죠. 적어도 데이터를 다루고 머신러닝을 한다라는 사람들은 이것에 그치면 안 될 것이고, 나가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파이썬을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한다라는 무료 웹 공간이 있게 되는데, 이 웹 공간에다가 좀 덜 간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훈련시키고 싶어하는 다른 형태의 머신러닝 혹은 다른 형태의 딥러닝 기능을 넣어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구름 IDE와 티처블 머신을 이용했던 annualface.site라고 하는 좋은 예제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동물살 테스트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게 되는데, 네, 이렇게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아마 수익을 내신 것으로 보이고, 랭귀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옵션을 만들었고, 이렇게 채널을 홍보하심으로 인해서 유입을 되게 만드셨고,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끔 아이콘을 만들었고, 얼굴 사진을 업로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의 사진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넣어봤더니 따뜻한 나쁜 남자 공룡상이라고 하네요. 이런 성격 같은 거는 아무래도 그냥 흥미롭게 한번 기재해 보신 걸 텐데요. 제가 머신러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각진 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공룡상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이 턱 관절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적용해서 공룡상이라고 한 것 같고, 그 특징들이 이런 부분 연예인들과 공통적이다 라고 표현해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흥미가 많이 유발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다가오시게 되었고, 다음으로 파이썬 애니웨어의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제가 활용했던 머신러닝 교재에 나와 있었던 예제인데요. 영화에 대한 리뷰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걸 무료로 제공되는 웹공간 안에 제공된 것이고요. 웹공간 안에 표현되게 된 것이고, 이 빈칸에 제가 타이핑한 겁니다. The movie about time was good, 이렇게 표현을 해서 리뷰 입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Prediction, 예측인데 이 영화의 리뷰는 긍정적입니다. 그 확률은 91.76%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즉, 긍정, 부정인 이 리뷰가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를 prediction, 예측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기법이 활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우리가 함께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안면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점들을 뽑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영상에도 얼굴 특징점을 뽑아낸 다음에 신호를 따라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죠?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착용을 하면 녹색으로 표현되고 착용하지 않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현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스크 착용을 했는가를 보는 건데, 이렇게 막 급하게 쓰려다 보면은 막 잘 안 써지고 막 눈에다가 쓰게 되고, 이분은 왜 눈에다가 쓰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검출되고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페널티가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 눈을 감은 사진들을 훈련시켜 놓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졸음 중에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이 수치가 눈이 감으면 0, 눈을 뜨면 1 이런 식으로 표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시그널로 저한테 피처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눈을 많이 감고 있었는가 아니면 뜨고 있었는가를 활용해 가지고 졸음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이 프로젝트, 장난감과 같은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소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다 보면은 요게 실무에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삶이 더 좋아지도록 한번 AI 혹은 코딩 기술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머신 딥러닝 응용 강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